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새로운 챕터 와이어리스 앤 모바일 네트워크이라는 이름이 붙은 챕터인데 사실은 링크 레이어의 연속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링크 레이어 얘기할 때 결국 첫 홉인 게이트웨이 라우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였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얘기할 때만 해도 어떤 개념적인 하나의 전용 링크가 있어가지고 뭔가 패킷을 전송하면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그냥 도착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링크 레이어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사실은 저게 내 주변의 다른 호스트들과 공유를 하는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미디엄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들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들리기 때문에 결국 충돌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미디엄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컨트롤이 중요하겠구나 해서 결국엔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맥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유선 링크인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의 맥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선 이서넷 같은 경우에 동작하는 맥 프로토콜이 CSMA, CD 이렇게 해서 뭐 캐리어 센서를 하고 뭐 컬리전 디텍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이제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게 유선 이서넷 케이블인 상황이었고 사실은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 한 10년 전, 막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보다 오히려 더 많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유선이 아니라 선이 없고 다 지금 선이 없죠? 선이 없는데 인터넷 하고 있지? 이게 무선 링크인 상황,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와이어리스 모바일 네트워크에 나오는 무선 링크인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의 역시 맥 프로토콜이 필요할 테니까 맥 프로토콜이 사용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개념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유선 이선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링크라는 하나의 브로드캐스트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생긴 현상이었다면 무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기라는 하나의 공유된 그 미디엄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충돌 발생하고 여기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핵심은 이거겠죠. 아니 그럼 개념은 같다고 했으면 유선 이선에 얘기할 때 한 얘기 끝 아니에요? 근데 뭔가 무선 링크의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뭔가 있을 거야. 자, 이번 챕터는 제목처럼 와이어리스 앤 모바일 네트워크. 그래서 와이어리스와 모바일이라는 뭔가 특성이 가미된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와이어리스 부분, 그 다음에 모빌리티 부분을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와이어리스 앤 모바일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무선 이동 통신이겠죠. 근데 뭐 같은 얘기 아닌가? 와이어리스와 모빌리티, 모바일이 와이어리스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비슷하긴 한데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놨을 거라고. 그래서 뭐 봅시다. 그냥 준비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 여러분 지금 다 뭐야? 이선에서 하는 거 아니지? 다 무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무선이라고. 이거 전비연. 이 선 있어 없어? 없죠? 선 없으면 뭐야? 선이 없으면 뭐다? 와이어가 선이죠? 와이어리스. 선 없다. 선이 없으면 뭐야?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찾아보면 선이 없다 그러면 와이어리스야. 오케이? 자, 그러면 모빌리티는 뭐냐? 모바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동이라는 뜻이지?
자, 어때? 이동 중이죠? 움직이고 있지? 그래, 안 그래? 사전적인 의미에서 모빌리티 이건 이동 맞아. 근데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거 모빌리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왜? 이건 지금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한양대학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그냥 묶인 채로, 연결된 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동 아니에요. 실제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동이라면, 이동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AP를 아예 바꾸는 차원의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바뀌는 그런 이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도 랩탑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선이 없기 때문에 와이어리스는 맞지만 모바일 네트워크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면 모바일 네트워크의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스마트폰 뭐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버스 타가지고 안산에서부터 수원까지 이동하죠. 그럼 그 사이에 네트워크들 무수히 바뀌고 난리가 난다고. 근데 그거는 이동이야. 그래서 보통 이동통신하면 뭐 스마트폰에 셀러폰 이런 얘기하고 와이파이 이런 거는 이동통신하고 얘기 안 한다고. 왜냐면 네트워크가 바뀌잖아. 이거 들고 이거 랩탑 하면서 뛰어가는 사람 있나? 아니죠.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관점에서 모빌리티는 뭔가 커넥티비티가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그런 이동이 있어야지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메커니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모빌리티고, 그냥 단순히 선이 없다. 그거는 그냥 와이어리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라는 것은 와이어리스겠죠. 자, 먼저 와이어리스 파트를 오늘 얘기할게요. 와이어리스 파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와이파이 쪽에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무선 링크에 대한 얘기인데, 무선 링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3G, LTE 뭐 그런 셀룰러 네트워크 무선 링크가 있는데, 요 셀룰러 네트워크 요 링크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뭐 사실 학부 차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레벨이 아니라서. 이건 대학원 오면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훑어만 줄게요.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이제 뭐 그냥 기본 개념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들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뭐 액세스 포인트라든지 AP라고 불리는 액세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가는 건데, 자, 무선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뭐야? 어딘가 무선이라는 얘기지.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 랩탑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구글에 접속한다. 구글 캘리포니아 서버에 접속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기 학교 캠퍼스에 있는데 에리카 캠퍼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연결된 거잖아. 그럼 무선 인터넷이다. 그러면 어디가 무선이야? 다 무선인가? 아니죠. 딱 첫 톱. 여기만 무선이고 나머지는 뭐야? 다 유선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나머지 유선이고 첫 톱만 무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던 거랑 똑같아. 그냥 인터넷이고 여기 부분만 무선이라서 이게 그냥 첫 톱만 중요한 거예요. 첫 톱만. 결국에는 한 홉을 어떻게 갈 거냐 이 얘기죠. 무선으로. 결국에 링크 레이어 얘기라고. 한 홉 어떻게 갈 거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요 첫 톱을 어떻게 이제 무선으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무선 네트워크를 굳이 이제 뭐 이렇게 특성별로 나눠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별 얘기 아니야.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자, X축은 전송 반경이야. 그러니까 뭐 10m 단위, 100m 단위, 킬로미터 단위, 수십 킬로미터 단위. 그러니까 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저기 뭐 그냥 실외에서 먼 거리 사용할 수 있겠죠. Y축은 데이터 속도야. 몇 kbps, 1mbps, 10mbps, 100mbps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여기 이제 전송거리 짧은데
여기 존재하는 여기 요런 애들 있죠? 802.11 뭐 이렇게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테크놀로지예요. 링크레이 테크놀로지. 그래서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B, A, N 이렇게 이런 순으로 지금 점점 나온 거야. 그러니까 802.11B라는 게 90년대 말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A, 최근에 나온 게 이제 N이라는 붙은 건데 점점 데이터 속도는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전송 반경은 짧아요. 그래서 인도 실내에서 사용하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게 된 테크놀로지고 여기 이제 전송 반경이 긴 것들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링크레이 테크놀로지라고 2G, 2.5G, 3G, 4G 이런 식으로 점점 전송 속도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5G 이미 지금 개발됐는데 뭐 저거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보면 돼. 자, 또 굳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분류해 보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 그러니까 즉 AP나 베이스 스테이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선 링크가 싱글 홉이냐 멀티 홉이냐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거의 90%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가 바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으면서 싱글 홉인 경우야. 그렇죠? 와이파이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AP 여러분 거 아니죠? AP가 있으면서 혹은 셀러 네트워크 베이스 스테이션이 어딘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싱글 홉으로 무선이고 나머지는 유선이죠. 그런 경우라고. 그리고 나머지 경우들, 나머지 세 가지 경우들은 흔치 않은 경우예요. 뭐 굳이 이제 뭐 설명해 주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으면서 멀티홉이다. 그런 경우 있겠어? 뭐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사막에 군사 작전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제 쭉 가서 비행기에서 병사를 쭉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인프라스트럭처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지네들끼리 뭔가 통신해야죠. 그런 경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기보다는 약간 좀 흔치 않은 경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일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으면서 싱글홉인 바로 이런 경우다. 와이파이라면 AP, 셀러 네트워크라면 베이스 스테이션 이렇게 하는 싱글홉. 네. 그러면 이제 이 무선 링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글씨 나오니까 그냥 읽기 싫으니까 설명 들으세요. 자, 유선 이서넷. 유선 이서넷에서는 그 시그널이 뭘 통해서 전달되죠? 그렇지. 케이블이 이렇게 안에 이제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 외부는 이렇게 피복을 방어가 돼가지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지나간다고. 완전히 보호된 채로 외부의 어떤 노이즈로부터도 차단된 채로 시그널이 진행을 하는데 이 시그널이 진행하는 이 매체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유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뭐 비유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면 X축이 전송 샌더로부터의 거리다. 여기 샌더 뭐 1m, 2m 샌더로부터 거리고 Y축이 신호 세기다. 라고 치면 유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해요. 일정하겠지.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가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데 유선은 저렇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리가 늘어나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져. 이렇게 돼요. 왜냐면 전혀 보호받지도 못하고 외부로부터 간섭도 많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흔히 그 보세요.
저기 호수 같은데 강물 같은데 가가지고 중간에 거기다가 돌 한번 던져봐. 그러면 딱 돌 떨어지는 자리는 풍덩하죠. 그리고 없어지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거리에 따라서 시그널 크기가 확 줄어들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간섭이 너무나 심해. 왜냐면 말 그대로 오픈된 매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거 아나?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2.4 기가헤르츠 대역의 이제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사실 여기가 언라이센스 밴드 즉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주파수라서 그냥 말 그대로 여기 그냥 뭐 난장판.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사실 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 전자레인지 근처에서 와이파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이 많아.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생기는 문제가 말 그대로 이게 벌써 문제죠. 보세요. 잘 나오나? 여기 무선 호스트 A, B, C가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선에서 같이 있는 애들이었다면 A가 한 얘기 다 전달되죠? 다 전달된다고. 근데 무선 같은 경우 봅시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오늘 와이파이 전송 반경이 와이파이 전송 반경이 100m였다고 쳐봐. 100m까지 전송이 된다고 쳐봐. 그럼 예를 들면 얘네 사이 거리가 예를 들면 80m고 얘네 사이 거리 80m다. 그러면 A의 전송 반경이 A가 하는 얘기, A가 보내는 데이터 B가 들을 수 있겠어요? 있겠지. 전송 반경이 100m인데 얘네들 80m 거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A의 전송 반경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요 A의 전송 반경 내에 있으면 들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C가 뭔가 B한테 보내고 싶다. 근데 100m 내에 있으니까 전송 반경 내에 있으니까 들릴 거라고. 된다고. 그런데 A가 전송하는 데이터 C한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는데 A가 보낸 데이터의 시그널 크기가 거리에 따라서 이게 쭉 들어온다. 그럼 C에서는 거의 안 들리죠. 마찬가지로 C가 하는 얘기 A에서는 거의 안 들린다고. 그러면 우리 이선에서 사용했던 맥 프로토콜이 CSMAC인가 그랬잖아. 캐리어 센스 뭐 그런 게 했잖아. 예를 들면 A가 B한테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얘가 캐리어 센스를 했다. 그럼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유선에서 사용했던 그 맥 프로토콜 그대로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안 들리잖아. C의 입장에서는 A가 안 들려. A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히든 터미널 여기 써있죠.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고 불러. 이게 왜 프로블럼이냐면 A가 전송하는 데이터, A가 지금 전송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C가 알아야지 방해를 안 할 거냐, 최소한. 유선, 이선 같은 경우에는 A가 뭔가 전송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A가 B한테 전송하고 있을 때 C는 그걸 알고 가만히 있었죠. C가 여기서 전송하면 충돌을 하지. 그렇다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인다고 서로. 시그널 세기가 약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선 링크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뭐냐면 컬리전 디텍션이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A, B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쳐도 예를 들면 A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A가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변에 B가 자기의 전송 반경 내에 있었어도 B가 하는 얘기가 A한테는 안 들린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면 A가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 소리는 엄청나게 크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엄청 작게 들려요. 왜냐면 이 전송 거리에 따라서 신호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니까 가깝죠. 그러니까 엄청 크게 들리고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내 목소리에 비해서는 워낙 작게 들리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거리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오면서 시그널세가 확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 차에서 음악 딱 크게 틀고 가면은 옆에서 주변에 그 다른 차에서 하는 소리 안 들리죠? 이어폰 꽂아봐. 이어폰 꽂고 가봐. 그러면 옆에서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지. 그런 거야. 내 목소리가 크면은 옆에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안 들려. 그 대신 이어폰 빼고 내가 딱 조용히 하면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무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뭔가 전송한다. 그럼 내 목소리 자체가 워낙 커서 주변 애들이 하는 소리가 안 들려. 노이즈 처리가 돼. 그래서 컬리전 디텍션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성 혹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선에서 사용했던 CSM의 CD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선 링크에서는 어떤 맥 프로토콜을 사용할지 이제 궁금해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할 얘기인 와이파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무선 링크니까 방금 얘기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와이파이 정식 명칭은 IEEE 802.11 이게 바로 정식 저 기술의 표준 스페시피케이션 이름이에요. IEEE 802.11 IEEE라는 건 저기 전자공학회 스탠다드 협회 이름이고 802.11이라는 것은 얘 번호야. 이런 식으로 나가요, 보통. 근데 802.11 이렇게 부르면 낯설잖아. 그래서 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후반 이럴 때 마케터들이 얘를 뭔가 사람들한테 좀 각인을 시켜야겠다.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그래서 이름을 약간 인상적으로 지은 게 이제 와이파이라는 마케팅 용어가 이제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와이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와이파이는 이름이 왜 와이파이라고 지었는지 혹시 아나요? 와이파이 뭐의 약자예요? 와이파이 뭐의 약자예요? 오케이,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야. 자, 뭔 소리냐? 왜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라고 했냐면 원래 오리지널은 원래 근원이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들 하이파이라고 아시나요? 하이파이 들어본 사람? 허재. 하이파이 뭐죠? 그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인데 저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저랑 사실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얼마 안 나잖아. 씁쓸하네. 저 세대만 해도 하이파이가 더 유명해, 와이파이보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처음 나왔을 때 뭐야 이거 하이파이 짝퉁이야, 왜 이름을 왜 하이파이처럼 지었어 이랬다고. 자, 하이파이가 뭐였냐면 허재가 지금 살짝 얘기했는데
그 음원이랑 관계된 얘기인데 그 예전에는 사실은 그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전축이라는 거 해가지고 막 큰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턴테이블에다가 LP 레코드판을 들었어요. LP 레코드판을 틀으면 소리가 뭐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소리가 치 난다고. 그러니까 어때? 오리지널 그 예를 들면 가수의 그 음악 소리에 비해서 안 똑같죠. 그래서 오디오 업계에서 계속 노력한 게 뭐냐면 그 오리지널 음원에 가깝게 내보자 하는 게 그게 수건이었어. 그래서 나온 게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그 이후에 뭐 CD,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떤 식으로 지나간 거냐면 오리지널 원음에 가깝게 한 거야. 그 오디오 업계에서. 그런 기술을 바로 하이파이 기술이라고 불렀어. 왜 하이파이냐면 피델리티가 그 각각 그 본질에 가깝게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음에 가장 아주 충실하게 원음에 가깝게 가보자 해서 이름이 하이파이 오디오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때 보면은 누구의 집 하이파이 오디오 했다 그러면 하이파이 오디오 이랬어. 그런데 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마케터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뭔가 탁 확실하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그래 하이파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와일드 피델리티 와이파이로 가보자 해서 와이파이 이름이 딱 나온 거야. 왜 이름이 와이파이냐? 이 원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이파이죠. 와이파이 뭐야? 뭐에 충실하기 위한 거야? 무선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무선이지만 유선 링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는 충실해 보겠다 이거야. 와일 무선인데 그러니까 얘는 원음에 가깝게 충실한 건 얘는 무선 링크의 특성에 가깝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와이파이라고 이제 한 건데 점점 사실 이대로 가고 있는 거야. 유선 링크의 특성에 가깝게 가고 있죠. 데이터 레이트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802.11b, A, G, 가장 최근에 나온 게 N. 바뀐 게 점점 개선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레이트야, 데이터 레이트. 결국 데이터 레이트가 유선이랑 가깝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즉 거기에 이제 이름에 맞춰서 충실해 가고 있다고 보면 돼. 하여튼 와이파이가 이런 유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하이파이보다 이제 와이파이 다 알죠. 이제 이건 잊혀졌고. 자, 뭐 이런 건 쓸데없는 얘기였고. 어쨌든 요 802.11이라는 와이파이 테크놀로지가 점점 버전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제 몇백 메가 bps까지 비트 퍼 세컨드까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오는 그 원동력은 뭔가 이제 내부적인 그 피지컬 레이어 기술이 이제 계속 개선이 돼서 그런 건데 이 피지컬 레이어 얘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면 11N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를 내부에 여러 개 둬서 동시에 패러렐한 전송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서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진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자, 봅시다. 그러면 와이파이 802.11의 11의 이제 구성은 뭐 이렇게 다 아는 거라고. 액세스 포인트가 있고 주변 애들이 이제 얘한테 연결해서 그 뒤에는 스위치가 연결돼 이렇게 간다니까. 자, AP 어딘가 AP가 숨겨져 있겠지. AP가 있고 걔는 유선이 꽂혀 있어. 이건 뭐야? 무슨 케이블이야? 이 무슨 케이블이에요? 유선인데 뭐? 이선에 이선의 케이블 꽂혀가지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스위치끼리 막 또 연결돼가지고 제일 뒤에 끝판왕으로 라우터가 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하나의 AP가 우리 보통 이제 베이직 서비스 셋 그래서 BSS라고 불러서 이렇게 BSS라고 구성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지금 와이파이 연결됐잖아. 그렇죠? 제일 처음에 랩탑을 열었을 때 뭔가 딱 주변에 있는 BSS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AP들이 많을 텐데 어떤 AP를 선택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보면 사실은
이렇게 주변의 AP들이 모든 AP들은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보를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이게 이제 비컨이라는 프레임이라고 불리는데, 비컨 프레임에다가 자기 자신 AP의 정보를 담아서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해. 여기서 주기적이라는 얘기는 초당 10번 이 정도야. 초당 10번 혹은 초당 100, 60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자기 정보를 브로드캐스트 하면 호스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허재 주변에 AP 누구누구 있어요? 형용사의 와이파이 누구야? 오케이. 주변에 AP들 많죠? 안드로이드 폰도 엄청나게 많구만. 이런 정보들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 걔네들이 각각 다 AP들인데 걔네들이 주기적으로 자기 정보를 비컨에 담아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비컨 정보를 가지고, 그 비컨 정보에 뭐가 있냐면 각 AP의 이름과 AP의 맥 어드레스, 그런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비컨을 받을 때 당연히 그 AP 사이에 시그널 세기도 알 수 있어서 이 중에 가장 내가 믿을 만한 AP이면서 시그널 세기가 좋은 애한테 그냥 내가 연결해서 조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을 패시브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왜 패시브냐면 호스트는 가만히 있고 비컨을 AP들이 그냥 보내주니까. 네. 뭐 액티브 스캔도 있는데 이건 액티브 거의 안 써요. 네. 자, 그럼 오늘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 와이파이 링크의 맥 프로토콜, 어떤 맥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걔의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항상 무선 링크,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생각하면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이제 여기 AP가 있는 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AP랑 통신을 하길 원하겠지. 그러니까 다 결국 AP랑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받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그림을 보면 우선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선 이더넷 링크에 CSMA, CD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보면 보세요. CSMA, CD를 사용한다고 치면 우선 벌써 문제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전송 반경이죠. A가 하는 얘기 C가 못 듣지. 그럼 벌써 A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C가 거기다 캐리어 센스를 하면 조용하죠. 그럼 C는 데이터 보낼 수 있겠죠. 그럼 보내면 어떻게 돼? 충돌 나지. 근데 여기서 충돌 감지 못해. 충돌 감지 못하니까 난 데이터 잘 갔구나 하고 그냥 끝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데이터는 안 가는 거지. 안 된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무선 링크에서는 충돌 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충돌은 발생하는데, 보세요. 무선 와이파이에서 충돌은 발생하는데 충돌 감지가 안 되죠. 그럼 방법 있나? 없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정리해 볼게. 유선 이더넷. 유선 이더넷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충돌이 났다. 그럼 뭐야? 유선 이더넷에서 충돌이 났다. 그럼 뭐야? 데이터 안 간 거지. 그럼 나 재전송하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충돌 안 날 때까지. 충돌 안 날 때까지 계속 재전송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유선 이더넷이야. CSMA, CD. 충돌 안 날 때까지 난 계속 보낸다. 그럼 뭐야? 충돌이 안 났다는 얘기는 뭐야? 제대로 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요한 얘기야. 유선 이선에서는 링크 레이어에서 에크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링크 레이어 에크가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충돌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만 안 났으면 무조건 간 거니까. 그런데 와이파이다. 여기선 충돌 감지가 안 돼. 그런데 충돌은 발생 가능해. 충돌은 발생 가능한데 내가 충돌 감지가 안 되면 내가 이게 프레임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판단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제대로 갔는지 안 가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무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유선에 없었던 에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TCP에서 에크 있었죠? 그거랑 완전 다른 개념의 에크야, 이건. TCP에서 에크는 end-to-end 피드백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에크는 링크 레이어 에크라고. 방금 요 환업 사이 이게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알려주기 위한 에크야. 오케이? 그래서 와이파이, 무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링크 레이어 에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돼요. 자,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 에크가 필요한 저 맥 프로토콜의 동작을 봅시다. 자, 우선 요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의 이름은 뭐냐면 CSMA-CA야. CSMA는 뭐지?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똑같고, CA는 뭐냐면 컬리전 디텍트는 못하고 컬리전 어버이던스예요. 어버이던스. 자, 그럼 뭐가 틀린지 한번 봅시다. 우선 동작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CSMA, CD와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동작은 어차피 CSMA니까 제일 처음에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샌더가 캐리어 센스를 해보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내면 안 되겠지, 당연히. 보내면 안 되고 그냥 걔가 이야기를 다 끝나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랜덤 백업을 사용해서 랜덤한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보낸다. 캐리어 센스 했는데 조용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되 캐리어 센스를 하는 시간은 여기 DIFS라는 시간만, 정해진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몇 밀리세컨드. 이 시간 동안 채널이 조용하면 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리시버는 제대로 받았으면 SIFS라고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 몇 밀리세컨드 만큼 기다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에크를 보낸다. 잘 받았다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얘기하면 샌더는 이 프로토콜 따라서 데이터를 보낸 이후에 에크를 받았을 때만 요 데이터가 제대로 갔다고 판단을 하고 다음 데이터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만약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에크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컬리전이 발생했든지 아니면 못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재전송 준비를 한다. 여기서 캐리어 센스를 해봤는데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못 보내죠. 못 보내고 언제까지 기다려? 우선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조용해진 다음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랜덤한 시간만큼 기다렸다 보낸다. 그 이유는 왜 그래?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인 동작은 이래요. 기본적인 동작은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복습할 때 오케이 기다렸다가 데이터 보내고 에크 끝. 이렇게 하면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아, 이게 CSMA, CA 동작인데 CSMA, CD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보세요. 단순히 그냥 이것만 딱 달라고 외우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자, 보세요. 자, 데이터
전송해서 그거에 에크가 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거야.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샌더는 무조건 에크가 올 때까지 재전송하는 건데 우리가 유선 이선에서 했던 CSMA, CD와 동작 차이를 생각해 보면 자, CSMA, CD에서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예를 들면 충돌을 감지했어. 유선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는데 충돌을 감지했어. 그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충돌을 딱 감지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취해야 될 액션이 뭐야? 데이터를 내가 프레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충돌을 감지했어. 그럼 딱 그때 취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그렇지. 멈추죠? 멈추고 어떻게 해? 유선 2선에서는 충돌이 감지되면 바로 멈춰. 예를 들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 사이즈가 100이었다고 치면 충돌을 감지하는 순간 내가 지금 5를 얘기했어도 충돌을 감지하는 순간 바로 멈추죠. 그런데 와이파이 CSMA CA에서는 얘기 시작했어. 충돌 감지 못하죠. 얘기 시작하면 무조건 얘기 끝날 때까지는 그냥 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멈추는 개념이 없어. 그냥 폭주기관차야. 한 번 에피소드 쏟아내면 끝까지 얘기해야 돼. 그러면 보세요. 유선 2선에서도 충돌 발생 가능하고 무선에서도 가능하죠. 충돌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지. 그러니까 컬리전이라는 거, 충돌이라는 거 무선에서도 발생하고 유선에서도 발생한다고. 그런데 어디서 발생하는 컬리전이 더 피해가 커요? 유선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했으면, 그러니까 사실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공유된 자원을 낭비했다는 얘기죠. 근데 유선에서는 충돌 발생하면 바로 즉석에서 다시 치고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낭비되는 시간이 적은데 무선은 충돌 발생하면 다 날아가는 거지 피해가 더 크다고. 그래서 무선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겠지. 피해가 크다고. 그래서 더 충돌을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무선에서는 충돌 나면 난리 나잖아.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낭비되는 거라고. 그래서 충돌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충돌을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이 CSMA CA 이 프로토콜만 봤을 때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그냥 이 프로토콜만 봤을 때 이거 제대로 동작은 해야 안 해요? 이 프로토콜만 봤을 때 동작하지. 이 프로토콜 동작해 안 해? 동작은 한다고. 동작하잖아. 어쨌든 에크 받을 때까지 계속 난리가 날 거니까. 에크 받을 때까지 난 계속 보낼 거니까. 충돌 하다가 언젠가는 에크 받겠지. 그러니까 동작은 하지만 충돌 나면 그 충돌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그냥 몸으로 다 느끼면서 그냥 가는 거라고. 그래서 충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거 충돌을 더 우리가 좀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개선돼서 나온 게 뭐냐면 CSMA CA에다가 이건 여러분이 복사해서 읽어보는데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CSMA CA에다가 RTS, CTS라는 아주 스페셜한 컨트롤 프레임을 추가시켜서 컬리전을 줄여요. RTS, CTS. RTS라는 것은 Ready to Send.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나 데이터 보낼 게 있다고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는 아주 스페셜한 컨트롤 프레임이에요. RTS. 그 다음에 CTS는 알았어. 너 그럼 나한테 데이터 보내라고 허락해주는
클리어 투 샌드라는 이제 뭐 스페셜한 컨트롤 프레임인데 뭐 지금 갑자기 이제 RTS 테스트에 나와서 뭔 얘기나 싶을 텐데 그림 보면 이해될 거예요. 봅시다. 자,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CSM의 CA의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바로 전송하죠. 캐리어 센서에 바로 전송하지. 그런데 충돌 나면 어떻게 돼? 다 날아가지. 이 데이터 양이 많은데 이 데이터 다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그래서 아예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실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실제 있어도 큰 데이터가 있어도 그 데이터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조그만 그냥 돌멩이 하나 던져보고 충돌이 나냐 안 나냐 한번 확인해보고 보내자고 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자, 봅시다. 지금 B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AP가 있어가지고 B가 AP한테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캐리어 센스를 해. 캐리어 센스를 해보면 조용하니까 데이터 보낼 수 있죠. 근데 바로 데이터 보내면 혹시라도 충돌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 데이터가 다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캐리어 센스를 해보고 바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 보낼 데이터가 있다고 의미를 하는 RTS라는 아주 조그만 사이즈의 스페셜한 컨트롤 프레임을 먼저 전송을 해요. AP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RTS라는 아주 자그마한 크기의 스페셜한 컨트롤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서 역시 캐리어 센스를 해보고 조용하면 보낸다고. 그런데 마침 어디엔가 있던 A라는 애도 보낼 데이터가 있어서 나 데이터 보낼 게 있다라는 RTS라는 컨트롤 프레임을 AP한테 전송을 했어. 그러면 저게 둘이 동시에 보내면 충돌 나겠죠? 충돌 나면 AP가 저거 해독 불가지? AP한테는 저게 노이즈로 들리죠? 쓰리게 들리지? 그럼 AP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원래대로 하면 RTS에 대한 응답으로 AP는 CTS를 보내줘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충돌이 났기 때문에 CTS가 안 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RTS 충돌이 났는데 이 RTS 충돌은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다고. 왜? 작은 사이즈야. 이해돼요? 그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지금 CTS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왔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면 충돌 났구나. 그럼 둘 다 랜덤 백업으로 해서 랜덤한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뭘 보내? RTS를 보내.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A가 더 짧게 랜덤하게 기다린다고 칩시다. 그럼 A는 RTS를 AP한테 다시 보내고 AP는 그 RTS를 제대로 이번엔 받아서 오케이 A야 너 데이터 보내라고 클리어 투 샌드 메시지를 A한테 보내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RTS 메시지가 AP한테 보내는 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A 주변 애들도 다 역시 저 RTS를 듣는다고. AP 포함해서. 오케이? 그런데 이 RTS에는 어떤 메타데이터 정보가 들어있냐면 나 앞으로 얼마만큼의 크기의 데이터를 얼마 시간 동안 보낼 거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 주변 애들은 지금 A라는 애가 얼마만큼 이 채널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알게 돼. 그리고 이걸 받은 AP는 오케이 AP 너 사용해라 클리어 샌드 메시지 보냈는데 이 CTS 메시지 역시 실제로 매체상으로는 브로드캐스트 되죠. 보세요. AP 통신 반경에 있는 애들도 미안. AP 통신 반경에 있네. C 포함해서 B 포함해서 듣게 돼. 이 CTS 메시지에도 역시 똑같은 정보가 담겨 있어. 지금 A라는 애가 얼마 시간 동안 이 채널을 사용할 거다.
그럼 CTS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A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데이터 전송 이후에 역시 AP는 에크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시간 동안 요 데이터 A가 데이터 전송하는 동안 B가 캐리어 센스하면 어때요? 조용하죠? 조용하지? 조용한데 데이터, RTS나 이런 데이터 보내 안 보내? 안 보낸다고. 왜? B는 이제 알고 있는 거지. CTS를 받음으로 해서 아, 이제 앞으로 얼마 시간 동안 다른 애가 AP한테 보낼 거니까 내가 뭔가 보내면 충돌나겠구나. 그럼 나는 이 시간 동안 안 보내는 거라고. 심지어 이 시간 동안 이제 잠들어도 돼. 파워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좀 꺼놔도 된다고. 자, 이게 바로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CSMA CA에다가 RTS, CTS 컨트롤 메시지를 추가시켜서 컬리전을 더 줄여본 동작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와이파이 사용하는 맥 프로토콜의 완성형이고, 질문. 예, 좋아요. 질문 주세요. 안상열 학생이 한 질문이 뭐냐면, 여기 이제 RTS에 대한 CTS 응답 둘 다 못 받았으니까, 얘 둘 다 이제 랜덤 백업 들어가잖아. 그래서 A가 먼저 깨가지고 랜덤 백업 했는데, 예를 들면 얘는 10초 뒤에 깨놨고, 얘는 11초, 막 10.1초 뒤에 깨놨다고 쳐봐. 그러면은 A가 먼저 RTS를 보냈는데, 그 바로 뒤에 이제 B도 보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A가 보낸 RTS는 B가 못 듣죠. 그러니까 B도 이제 RTS 뭐 보내겠지. 그러면 AP는 어떻게 돼? AP는 A도 받고 B도 받나? 지금 뭐 하여튼 물어본 시나리오 이런 거 같은데. A가 RTS 보내는 상황에서 CTS 가기 직전에 B가 CTS 보낸다? B가 RTS 보낸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질문이 이거 같아요. 여기 왔는데, B가 이거 CTS 받기 전에 RTS 보내는 상황. 오케이? 바로 직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요 사이에 잠깐 틈이 있어가지고, B가 보낸 RTS가 AP한테 갔어. 오케이? 그러면 AP는 어차피 지금 여기 A한테만 이제 CTS 허락했기 때문에 B한테 CTS 안 보낼 거라고. 그러면 B는 CTS 못 받고 있다가 A의 CTS를 받으면 조용히 잠잠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런데 좀 더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엉망이 된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건 잘 갔어. 이건 잘 가는데 이게 오는 상황에서 B가 RTS를 보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CTS랑 여기 RTS랑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상황은 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AP가 CTS를 보낼 때 동시에 B가 RTS를 보낼 수 있겠지. 그런 시나리오 가능하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AP가 CTS를 보냈는데 B가 그 동시에 RTS를 딱 보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성훈 학생이 처음 시작한 그 문장은 맞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얘기를 했어. 자, 뭐가 맞았냐면, 우선 CTS 보낼 때 RTS 동시에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섞이죠. 그럼 노이즈지 이제. 그럼 이 RTS 의미 없죠. 이 RTS 의미 없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AP가 AP가 CTS 전송할 때 얘가 RTS 정확히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보세요. 여기 AP와 B 주변에 있는 애들은 뭘 들어? AP가 CTS 보낼 때 B가 RTS 보냈다.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뭘 듣게 돼?
뭘 듣게 돼요? 노이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CTS도 못 듣고 RTS 못 듣고 그냥 쓰레기가 잠깐 온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제 CTS 못 들었어. RTS 못 듣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이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CTS 들었지? 그러면 이 A를 포함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CTS 들었지? 그러면 A 데이터 전송 가능해? A 데이터 전송 가능하죠. 데이터 전송 시작하겠지. 그리고 A 주변에 있는 이 A 주변과 이 AP 주변의 애들은 어떻게 해? 조용해 안 조용해? 조용하죠? CTS 들었잖아. 얘가 보낸 RTS와 CTS 들었으니까 이 주변은 조용하다고. 오케이? 이 주변은 괜찮아. 그리고 얘 데이터 전송 시작하겠지. 그런데 B를 포함해서 이 주변의 애들은 CTS 못 들었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A가 데이터 시작해서 채널 예약한 거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채널이 어때? 조용하죠. A에서 보낸 데이터 여기가 안 들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B를 포함해서 누군가 이제 데이터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조용해요? 조용하지. 그럼 어떻게 해? 뭘 보내? RTS 보내지. RTS 한번 퉁 써볼 거 아니야. 얘가 데이터 보내고 있는데. 얘가 데이터 보내고 있는데 RTS 아주 조그만 거 딱 하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컬리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바늘같은 실 같은 RTS 하나 또 가면 싹 다 노이즈. 데이터 프레임 다 날아가.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여기서 RTS 누군가 딱 보내면 여기 딱 날아가죠. 컬리전 됐어. 데이터 컬리전이 됐어.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에크 안 가지? 오케이. 에크 안 가면 어떻게 돼? 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에크 안 왔으니까 얘 저전송 해야 되는 거에서 다시 전부 다 경쟁. RTS 경쟁. 이해돼요? 그래서 경쟁의 연속이야. 이 데이터 보내기 위한 채널을 찾기 위한 경쟁의 연속이야.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평화롭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맥레이어에서 다 경쟁자야. 지금 경쟁자. 채널 차지하기 위한 AP 요 채널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사실은 맥레이어에서 보면 아주 평화로워. 근데 사람이 막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도 왔다 갔다 막 붙기 시작하면 난리 나면서 백업, 랜덤 백업, 랜덤 백업 막 하고, 랜덤 백업이랑 결국은 지연이죠. 속 터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붙으면 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경쟁하는 거라고. 채널 차지역에서 경쟁이야. 무언가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데이터 전송 중에 끼어들어 탁 치면 다 날아가고, 다시 원점에서 경쟁, RTS 경쟁, CTS를 받기 위한. 근데 내가 심지어 CTS 제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보세요. CTS, 얘가 RTS 보내서 CTS까지 다 갔어. 딱 했어. 그래서 데이터 전송하고 있어. 그럼 안정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X라는 애가 갑자기 딱 들어와. 여기서 랩터 딱 열었어. 그 순간에. 그러면 얘는 CTS 받은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들어보면 조용하거든. 그럼 RTS 보내. 그럼 날라가. 그럼 다시 또 경쟁. 다 경쟁이야.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가 랜덤 프로토콜인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적으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채널 밴드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충돌 재전송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만 알아둡시다. 무슨 얘기냐면 에크를 받아야지 제대로 간 거라고 판단했지. 에크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 에크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재전송. 근데 사람이 지금 많아서 굉장히 혼잡하다고 쳐봐. 에크를 못 받아 재전송했어.
근데 또 막 이런 일도 막 계속 발생해가지고 또 에크 안 왔어. 그럼 어떻게? 재전송. 언제까지? 에크 받을 때까지. 근데 계속 반복돼.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와이파이 스탠다드에서 딱 정의를 해놨어. 이 재전송은 7번까지만 해라. 7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7번까지 시도한 다음에 에크가 안 왔으면 나는 그 프레임 포기하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그 포기된 그 프레임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응? 결국 이 링크 레이어 에크가 와야지 내가 그 프레임을 그 프레임이 전송된 거라고 판단하고 다음 프레임 전송을 하는데,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에크가 안 와가지고 내가 재전송을 7번까지 했는데 안 돼서 그 프레임 포기하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갔어. 그럼 그 포기된 프레임은 그냥 평생 재전송이 안 되는 걸까? 아니야, 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포기한 프레임은 돌고 돌아서 저 위에서 TCP가 다시 재전송해 주겠지. 이해돼요? TCP에서 다시 그 프레임이 다 내려올 거예요. 그 블럭이. 오케이? 네. 요거 RTS, CTS 플러스 CSMA, CA가 무선 링크의 와이파이의 맥 프로토콜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시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이거 앞에서 네. 기다렸던 거 있잖아요. 그 보내기 전에. 네. 그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SIF. 아, 이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뭐냐면, 이만큼 기다렸다가 이만큼 동안 조용하면 전송하라고 했죠. 근데 이 SIF라는 이 시간은 이게 약자가 스몰 뭐 인터프레임 뭐 스페이스인데, 예를 들면 이 길이가 10ms라면 이 길이는 5ms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채널이 아이들이 되면 채널이 조용하면 이만큼 기다렸다가 데이터 전송해야 되는데, 이만큼 기다리기 전에 나는 먼저 에크를 치고 나가겠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채널이 조용해지면 누군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내려고 치고 들어올 텐데, 나는 그 전에 에크가 더 중요하잖아. 이해돼요? 아, 이거 없이? 아, 이거는 그냥 여기 그냥 정의해 놓은 거야. 저런 식으로. 뭐 정당한 질문, 합당한 질문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냥 이거 스펙이에요, 스펙. 이게 지금 나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이 얘기에 한번 화두를 던지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맥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의 모습이에요.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자, 보면 여기에 IP 패키지 들어가고 데이터 부분에 나머지 이제 헤더 필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필드들 위에 적힌 숫자가 바이트 크기, 그러니까 필드의 크기야. 2바이트, 2바이트, 6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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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바이트, 6바이트, 뭐 2000바이트. 그러니까 데이터 부분이니까 당연히 제일 크죠. 여기가 이제 제일 크고 IP 패키지 들어갈 부분. 그다음에 이건 뭐 저기 CRC 책섬하는 부분이라고 치고.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헤더 필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드레스 필드라고. 근데 여기 어드레스 필드 몇 개예요? 어드레스 필드 몇 개예요? 4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헤더들의 필드에서 어드레스 필드가 몇 개씩이었어? TCP, IP, 뭐 다 봤을 때 주소에 해당하는 필드를 몇 개야? 다. 2개죠? 소스랑 데스티네이션. 근데 여기 몇 개야? 4개라고. 벌써 이거 이상하죠? 4개나 된다고, 어드레스 필드가. 근데 다행히 어드레스 필드 4에 해당하는 이거는 여러분 무시해도 되고, 안 쓰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이 어드레스 필드 1, 2, 3는 항상 쓰인다고. 우리가 일상생활 와이파이 사용할 때.
보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 요거는 어드레스 필드 1은 이 무선 와이파이 데이터 프레임을 받는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 두 번째 필드는 이 무선 프레임을 전송하는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 요 세 번째는 요 데이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처리하게 될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 뭔 소리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H1이라는 호스트가 인터넷에다가 지금 패킷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우터 거쳐서 보낼 거야. AP 거쳐서 라우터 거쳐서. 그러면 저 H1이라는 무선 호스트가 와이파이 통해서 와이파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패킷을 보낼 텐데 이게 801.11 와이파이의 데이터 프레임 모습인데 헤더만 나온 거, 헤더 부분만. 이 뒤에 이제 데이터가 붙었고. 어드레스 필드 첫 번째에 이 프레임을 받게 될 이 인터페이스 AP의 맥 어드레스. 두 번째 필드는 당연히 이 프레임을 전송한 H1의 어드레스. 세 번째 필드는 라우터 R1의 맥 어드레스. AP는 이 와이파이 프레임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이더넷 프레임을 바꿔서 일로 보내줘요. 자,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거야. AP. 얘 참 특이한 애예요. 왜? AP죠. 이 부분 뭐야? AP인데 이 부분은 뭐예요? 무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어 같은 애야. 이쪽은 물고기, 이쪽은 사람이야. 자, 보세요. 여기 무선이고 유선이죠. 인터페이스 두 개인데 그럼 이쪽은 무슨 프로토콜? 무슨 맥 프로토콜? CSMA-CA. 이쪽은 CSMA-CD. 여기는 이선의 케이블이고 여기는 와이파이 무선이고 그럼 여기서 얘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와이파이 프레임이야. 아까 봤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전에 봤던 이선의 프레임. 그래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야. 무슨 얘기냐면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라는 얘기는 네트워크 레이어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IP 관련된 거 처리할 수 없어요. 얘는. 자세한 뭐 궁금한 질문은 이제 내일이 아니라 뭐 언제든지 해요.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이 프레임에 이거 무선 와이파이 프레임이죠. 여기 주소 3개 담아서 가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조금 좀 2개 가는데 그냥 아예 여기서 갈 때 H1이 AP한테 보낼 때 그냥 어드레스 필드 2개만 사용해가지고 하나는 뭐 H1 자기가 소스, 데스티네이션 뭐 얘. 그러니까 소스가 자기 자신이고 데스티네이션이면 예를 들어 뭐 라우터라든지 그렇게 보내면 안 될 건지. 뭐 왜 굳이 이게 어드레스 필드가 3개여야 되며 2개면 안 될까? 꼭 이게 맞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뭐 왜 여기 어드레스 필드는 3개고 여기는 왜 2개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이런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내일 아침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복습하면서 왜 꼭 이렇게 돼야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럴까?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집에서 사용하는 그 공유기도 이건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건가? 집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네, 질문 있나요? 네, 점심 맛있게 먹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